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요일에 이제 최근에 조일 알루미늄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조일 알루미늄 후속주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현대중공업이 이제 상장을 합니다. 공모 청약이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7,600억에 달한 자금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저평가 우량주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방송의 내용 자체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게 중요하진 않지만 방금 말했다시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일종 공모, 현대중공업 친환경 선박 퍼스트 무버 선제적 투자로 초격차 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모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현대중공업,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또 왜 중공업이 이제 왜 또 상장이 되느냐 착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간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현대중공업은 보면은 지주회사 전환 마침표를 찍었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지금 이제 원래 현대중공업이 인적 분할을 하면서 지주회사로서 현대중공업 지주가 되었고요. 그래서 과거 현대중공업은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게 아마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주회사로서 밑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지배 구조, 지배 이제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이거 지금은 이게, 뭡니까? 해양조선이죠. 한국해양조선일 겁니다. 그다음에 현대오일뱅크,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 현대글로벌서비스 등등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이 한국조선해양이야 해양조선이 갑자기 헷갈리네요. 잠시만요. 한국조선해양이네. 한국조선해양인데 이 한국조선해양 안에서도 보면은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힘스, 현대중공업 등등등 해가지고 조선업에 대한 이 부분, 중공업이 조선업에 대한 부분을 하는 이 부분들을 다시 떼가지고 재상장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이것까지 제대로 알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찌됐든지 지금 상장되는 현대중공업은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 알고 있던 뭐 조선업에 대한 사업 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이 부분이다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어찌됐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업에 대한 이 현재 최근에 굉장히 조선업황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꺼리는 분들이 많을 건데 사실 실적만 놓고 본다 아니면 미래 가치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이 조선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과거 같은 사례도 본다라고 하면은 수주 같은 경우도 이제 수주 실적 추이 전망이기 때문에 수주 같은 경우도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2007년 8년도 때 최고점을 찍고 계속 줄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여파 가이터에서 쭉 줄었다가 21년 올해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수주가 늘어나는 게 보이고요. 23년, 지금 24, 25년까지는 없어졌는데, 지금 따로 나오지 않는데, 이 뉴스라든지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25년까지는 앞으로 이 수주에 대한 이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6배에 대한 성장. 벌써 7월 6일 수주액만 보면 18조 5천에 달하는 6배에 대한 이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조선업황에 대해서 사실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평가라기보다는 굉장히 바닥 구간에 있는 모습이다. 앞으로의 수주를 예상했을 때, 앞으로의 지속적인 수주, 꾸준한 수주와 이런 걸 예상했을 때는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기대 가치는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지만 문제는 사실 뭐냐고 하면은 계속해서 실적이죠. 보면은 13년 만에 최대 수주를 기록했지만 지금 계속 조선 3사 같은 경우도 1조씩 적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를 문제라고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여기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보면은 후판 가격 변동과 건조비를 2년 후에 받는 조선업의 특성 때문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라고 한 가지로 그냥 퉁친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후판 가격 변동.
그다음 건조비를 2년 후에 받는 조선업의 특성.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네가 지금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준다 하더라도 2년 뒤에라든지 이렇게 실적이 성장하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래 성장의 미래 실적에 좀 기대봐야 되는 부분이고, 후판 가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되냐고 하면은 후판 가격이 최근에 너무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후판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훼손 우려 나오지만 뭐 충당금이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2분기, 3분기까지는 실적의 대규모 충당금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 후판 가격에 따른 이제 뭐예요? 실적 적자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아까 뭐라 했습니까? 2년 뒤에 뭘 받는다고요? 2년 뒤에 이 건조에 대한 비용, 아까 얘기 나왔던 건조비를 2년 뒤에 받고, 그 다음에 후판 가격에 대한 이 충당금이 설정이 되고, 그럼 이미 돈이 빠질 건 다 빠지고 2년 뒤에는 돈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 여기에 대한 주가 하락이 나왔고, 앞으로는 뭐가 기대된다?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만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 업황에 대해서는 저는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장하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재상장에 걸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저가에 매수할 수 있으면 굉장히 메리트가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현대중공업이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고 현대중공업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굳이 현대중공업을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대형주를 사기보다는 이 대형주가 투자를 하는 곳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투자에 따른 모멘텀이 분명히 부각이 되면서 수혜를 받는다고요. 아까 이제 조일알미늄 후속주라고 했는데, 제가 그 과거에 조일알미늄을 4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래서 670원 정도 평단가를 맞추라 했고, 2차 목표가 2,500원을 제시해드리면서 어제 2,500원을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뭐 200에서 300% 가까이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아니죠, 3배니, 거의 3배죠. 670원, 700원 정도를 맞췄으면 거의 3배고, 670원대를 맞췄다고 하면 거의 약 4배 정도 이상 수익이 나와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조일알미늄 2차 전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2차 전지 원재료를 공급한다. 2차 전지 시장에서 얘가 2차 전지를 만들고 뭐가 아니라 그냥 원재료 공급이란 거예요. 부품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게 수혜가 된다는 거고, 과거에도 뭐였습니까? 과거에도 현대차 그룹이 대규모 수소차 투자한다 해가지고 현대차가 상승한 게 아니라 평화홀딩스 등 관련 종목이 급등했어요. 18년 12월에 기사가 나왔고요. 보면은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일진다이아 등등등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종목만 본다 하더라도 뭐예요? 자,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 3,000원대부터 해가지고 9,450원까지 대략 3배가 상승했습니다. 현대차 투자 소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화산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점이 1,500원대부터 해서 3,000원대까지 2배가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도 15,000원대부터 해가지고 16,000원 잡아도 16,000원대에서 45,000원까지 해서 약 2배에서 3배 상승했습니다. 뭐예요? 분명히 현대차가 수소차 시장에다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현대차 그룹이 오르는 게 아니라 평화홀딩스 등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보면 되냐고 하면은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는데, 얘네도 충분히 꾸준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분석해서 거기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큰 시세라든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고 하면은 현대중공업이 초격차 기술에 7,600원을 투자하겠다라고, 7,600억 원을. 그래서 조선업에 대한 이번에 이제 공모받은 거를 거의 다 이제 투자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 초격차 기술에 투자한다 했는데 어떤 것을 투자하느냐, 우리가 분석을 해볼까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가 친환경 선박 분야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3,100억, 그 다음에 스마트 조선소 3,200억, 인프라 분야에 1,300억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지금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뭐가 나오냐? 현대중공업의 미래 비전 및 3대 핵심 사업이 나오죠. 그래서 친환경 디젤 선박 개발, 스마트 조선소 구축, 해상 그린 수소 인프라 구축. 그럼 이 3대 핵심 사업을 우리가 왜 하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왜 하는지 알아봤더니 뭐가 있느냐? 자,
수소 및 암모니아 선박, 전기 추진 솔루션, 가스성 화물 창고, 화물 창고겠죠. 이거 창고죠. 어쨌든 이거는 뭐 무시하다 치더라도 보면은 이게 결국에 이 두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결국에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그 다음에 스마트 조선소. 이거는 여러분들이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뭐 나오고. 그 다음에 인프라 분야에 투자 확대한다 했는데, 자 보면은 얘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자 아까 얘기했던 친환경 성방, 결국 얘네가 뭐 때문이다? 탄소 중립, 수소, 암모니아 등 미래 친환경 성방 본격 개발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아까 이제 스마트 조선이죠. 스마트 조선에서 뭘 만든다? 친환경 선박을 만든다. 근데 친환경 선박은 왜 한다? 탄소 중립, 바다 위 탄소 중립 한국형 친환경 선박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이 뭐합니까? 수소 전쟁에 참전한다. 실제로 이게 지금 제가 뉴스를 하나 지워서 없는데, 실제로 여기 그 인프라, 여기 있네, 안 지웠네. 보면 여기 인프라도 뭐예요? 수소 인프라 시장 선점을 위해 업계 최고 조선해양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상 신재생 발전 및 그린 수소 생산 수소 운송 인프라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현대중공업이 공모를 합니다. 이 공모에 조달되는 모든 자금은 아니지만 약 80%의 자금을 뭐 한다고요? 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한다? 결국에 지금 나오는 게 탄소 중립이죠. 수소차가 아니라 이제 수소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결국에 지금 정부 정책으로 엮이는 뭡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이곳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수소 전쟁에 현대중공업도 참전하겠다. 그래서 뭐라 돼 있어요? 수소 발전에 진출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수소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분석해보니 어떤 게 나오느냐. 자, 수소 사업에 진출하는 주요 기업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거 다 보고, 자, 현대중공업의 목표. 자, 뭐 목표라 보면 되겠죠. 사업질 뭐 하는 2025년까지 뭐 한다, 50년까지 뭐 한다. 근데 현대중공업은 2030년까지 생산, 운송, 저장 등 수소 밸류 체인을 구축하겠다. 우리가 지금 투자기 이 현대중공업을 보고 현대중공업이 약 8천억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금을 보면서 미래 기업 가치에 대한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수소 밸류 체인 구축을 통해서 또 수혜를 받을 걸 찾아 나가야 돼요. 굉장히 이번 시간 좀 많이 어려워요.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현대라는 큰 그룹이 엮여있기 때문에 그냥 작게는 알 수가 없고 저 밑에 세세하게 다 쪼개가지고 찾아봐야 돼요. 그랬더니 수소 밸류 체인이라는 게 나왔던 거고, 그럼 현대그룹이 원하는 수소 밸류 체인이 뭐냐? 보면은 해상과 육상, 해상 발전, 수소 생산 인프라, 해상 운송, 저장, 활용,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데, 찾고자 하니까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너무 많아. 지금 보면은 여기 밑에는 뭐 플랜트 개발, 그린 수소 생산, 운반선, 액화수소, 수소 충전소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관련주를 찾게 되면 너무 많아요. 예시로 우리가 수소차를 예시로 들어도 수소차 밸류체인 관련주를 본다 하더라도 인프라에 뭐 EM코리아, NK, 현대제철이 있고, 저장장치, 일진다이아, 화진, 이지, 유니크, 세종공업이 있고 너무 많잖아. 그럼 이거를 우리가 다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수소 밸류체인에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은 과거에 현대중공업이 밝혔던 게 뭐 있느냐. 자, 밸류체인 핵심에는 현대오일뱅크가 있다. 베일에 가려진 투자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2021년도 4월에 나왔던 거예요. 자,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 그룹이 밝힌 수소사업 밸류체인의 핵심 계열사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수소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탄소 중립에 대한 이런 부분 투자를 하면서 뭐 한다고요? 수소 밸류체인을 이걸 핵심 사업으로 이제 구축을 하겠다 했는데, 여기서 현대중공업이 스스로 밝힌 게 뭐예요? 우리의 핵심은 뭐다? 가려져 있지만 현대오일뱅크다. 그래서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현대오일뱅크를 살 수가 없잖아. 살 수가 없어.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고 하면은 현대오일뱅크가 어디에 또 투자를 하고 어디에 뛰어드는지, 무슨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지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정답이 나와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자, 현대오일뱅크 뭐 한다고요? 50조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 뛰어든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핵심은 현대오일뱅크인데 현대오일뱅크가 스스로 밝힌 게 뭡니까? 수소연료전지 시장에 뛰어들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현대중공업 공모를 통해서 이 자금이 어디로 들어갑니다? 현대중공업 공모를 통한 자금의 핵심은 결과론적으로 현대오일뱅크가 수소연료전지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 얘기했다시피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모에 대한 80%의 자금이 이제 투자가 되고 그 투자가 수소시장에 대한 밸류체인 핵심 사업에 구축을 하겠다. 여기다 쓰겠다 말했던 거고 이 밸류체인 핵심 사업의 중심에 오일뱅크가 있고 이 오일뱅크는 수소연료전지 시장에 뛰어드는 거고 그럼 현대중공업이 공모를 통한 자금을 결국 수소연료전지 시장이라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관련된 종목을 찾아야겠죠. 관련된 종목을 찾으려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다 맞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이 수소의 꿈 로드맵 첫 발표.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수소연료전지 추진선을 만든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 모든 게 수소연료전지 추진선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인 거고 결과론적으로 수소연료전지인 거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을 정말로 제가 찾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거 뉴스 하나를 찾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이 한 줄 찾으려고 거의 한 2시간, 3시간을 찾았던 것 같아요. 뭐가 있냐고 하면은 바로 S퓨어셀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사업 진출 등 수소사업 확대가 돼 있고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정유화하면서 현대오일뱅크는 자동차용 수소연료전지 사업 추진 발표하면서 뭐 얘기 나오는데 뭐가 있냐고 하면은 현대중공업그룹에서 뭐 따다닥 얘기 나오면서 지난 8월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 S퓨어셀과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게차용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은 보다 안정화된 출력 성능을 기반으로 일회 충전 시 최대 뭐 나오지만 이게 지게차 보급 확대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소연료전지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S퓨어셀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어떠한 이슈가 터지면 과거에 그 기업의 부품이라든지 핵심적인 걸 공급했던 종목이 기업이 굉장히 이슈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수소연료전지 시장을 봤을 때 현대그룹에다가 이런 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거는 S퓨어셀이 유일하다. 단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장 마감하고 지금 이제 3시 반, 4시부터 해가지고 이 자료 다 뽑고 그래서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해서 2-3시간 찾았을 때는 S퓨어셀밖에 안 나와요. 제가 찾은 거는 뭐 여러분들이 찾으면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찾은 거는 유일하게 딱 한 종목. 사실 2-3개 드리고 싶었지만 딱 한 종목 이것뿐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S퓨어셀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차트가 아니라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매년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실적 성장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적인 부분으로 봐도 이거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차트인 거 알 거예요. 월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3만원 정도 때 저항대를 못 뚫죠. 31,000원대 저항대 못 뚫다가 쫙 무너졌다가 2020년도에 수소차 파동과 함께 같이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하냐고 하면은 31,000원에서 4만원 이 사이에서 지속적인 물량을 모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S퓨어셀이라는 종목을 31,000원에서 4만원 사이. 근데 오늘 얼마죠? 오늘 4만원 잡으면 너무 많이 잡아드린 것 같긴 해. 4만원 사이를 분할 매수로 보시고 평균 단가는 거의 평단가는 32,000원 정도 여러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맞추나? 33,000원 정도면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 사실 이거 길게 봐도 될 것 같아서 잡아드리고 싶지 않지만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여기를 돌파하는 6만원 목표가는 6만원 정도까지는 잡아드릴게요. 6만원 저항발표가 58,000원 까지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지만 시세가 나오면은 꼭 수익 실현하면서 가져갔으면 좋겠고 아마 이 종목을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현대중공업의
성장과 함께 꾸준한 우상향까지 본다. 정말 몇 년까지 보유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8만 원 정도. 적어도 두 배는 가면은 72,000원입니다. 거기서 한 번 더. 거기서 한 50% 정도? 약 150% 정도의 기대 수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오늘 방송 이걸로 끝낼게요.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